안녕하세요, 저슬버트입니다. 오늘은 그 놀이공원 관련 알바를 제가 했어가지고 그 썰이랑 알바 근로계약서 관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서 그런 썰을 한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놀이공원은 이게 막 에버랜드 또 하나 어디지? 롯데월드인가? 그러한 잘 알려진 놀이공원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작은 놀이공원이 있어요. 해전목마랑 뭐 바이킹 이런 작은 놀이기구 몇 개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알바를 지인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갔어요. 회전목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멘트 치고 여러분 어서오세요 하고 티켓 확인하고 다들 탄 거 확인하면 스타트 눌렀다가 이제 끝나갈 때쯤 정지하면 내려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다 멈추면 출구 쪽으로 나오실게요 이렇게 멘트하면 끝이 나요. 다 그런 레파토리인데 조금 충격이었던 거는 제가 그날이 첫날이었는데 첫날에 가자마자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놀이기구를 운행시켰다는 점에서 조금 무서웠고요. 아마 다른 곳들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전 조금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그래도 원래 좀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하시는 걸 맨 처음에 보다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운행 버튼을 지워주신다거나 혼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루트인 것 같은데 그냥 오자마자 너 여기 와가지고 이거 버튼 누르고 멘트 하시면 돼요 이러고 그냥 관리자분은 그냥 가시고 저 혼자서 했던 거라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약간 놀이공원의 실체를 알게 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조금 겁도 났었고 여기서 저 약간 좀 적성을 느꼈던 게 이게 매뉴얼은 있어요. 완전히 정지하시면 내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이러면서 저 혼자 신나가지고 막 했던 그런 재밌는 경험이 있네요. 약간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스피닝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일단 회전목마를 하루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회전목마를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다른 놀이기구로 배치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더 무서웠던 게 바로 그 롤러코스터 비슷한 기차 같은 거라 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그거는 좀 더 까다로웠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멘트가 없었어요. 그냥 정형화된 멘트가 없어서 이 알바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저는 멘트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2바퀴 도는 거였거든요. 기차가. 그래서 마지막 한 바퀴 더 돌게요 이러면서 안전거리 딱 들어와서 이제 멈춰갈 때쯤에 열차가 완전히 멈추면 안전바 올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가는 문은 왼쪽입니다. 이러면서 또 재밌게 했었고 제가 있는 부스랑 티켓 확인하러 줄 서 있는 그 곳이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 나가는 길에 막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름의 재미를 찾았던 이유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일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힘을 얻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니바이킹이 근데 솔직히 진짜 대박인 게 제가 눌러서 운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무서웠던 게 제가 누르는 만큼 바이킹이 올라가요. 완전 수동이거든요. 브레이크를 먼저 푼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요. 그럼 이제 살짝 이렇게 바이킹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빨간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씩 더 올라가. 그래서 제가 얼만큼 누르냐에 따라서 그 바이킹이 올라가는 각도가 조절되는 거라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완전 거의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요렇게만 올라갔던 게 다시 요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멈출 수 있도록.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만 더 많이 누르면 그게 거의 천장이랑 바로 닿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조금 무서웠고 이게 원래 토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걸 시작을 하고 그 뒤로 그냥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그냥 땜빵이었던 거죠. 좀 어이없긴 한데 크리스마스 연휴 3일하고 그냥 그 뒤로 연락이 없었고 더 웃긴 점은 그래놓고 2월이 설날이었죠? 설날에 갑자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짜증나서 안 받았어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딱 사람 없을 때쯤 전화해가지고 무슨 내가 땜빵 해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놀이공원 알바는 추천이에요. 추천인데 하실 거면 대기업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놀이공원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제대로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은 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그냥 가자마자 바로 여러분이 운행시키고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알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알바하는 공간 자체에 대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사고가 좀 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분이 실수를 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 그거를 제대로 방어해주고 케어해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게 좀 흠인 것 같아서 만약에 정말로 놀이공원 알바를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한 로망이 있다. 그러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좀 대형 놀이공원 이런 쪽을 한번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게 어렵죠. 솔직히 지원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뽑히기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그냥 놀이공원이면 돼 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잘 해보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가스 집을 했었어요. 돈가스 알바를 했었는데 이건 돈가스 알바를 제가 2군데 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한 곳인데 거기서는 진짜 최악이었던 게 2명에서 일을 해요. 저 포함. 한 사람은 그냥 돈가스만 튀기고 스스로 매니저라 칭하긴 하던데 매니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알바 일단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매니저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의문이에요. 어쨌든 매니저라 칭하시는 분이 돈가스를 튀겨요. 돈가스를 튀기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해요. 사이드 메뉴, 떡볶이, 냉면, 숯불고기, 스프, 우동. 진짜 최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 혼자 나와줘? 그럼 그 사람은 돈가스만 튀겨. 여기서부터 약간 좀 뭐라 싶었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6시간 일할 동안 돈가스를 제가 한 판 만들어야 돼요. 그 등심 고기가 한 줄 있거든요. 그 한 줄을 뜯어가지고 그게 제 하루 할당량이에요. 그걸 뜯어가지고 돈가스를 꾹꾹 눌러서 반죽 물 묻혀가지고 튀김옷 입히는 것까지가 저의 할 일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줄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주문 들어오면 주문도 받아야 되고 근데 시급은 최저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알바를 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그냥 모든 알바를 뭐 그냥 이러한 알바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보같이. 여러분 이런 알바 있으면 그냥 그만두셔야 돼요. 최저인데 이걸 다 하면서 돈가스까지 만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알바를 했어요. 심지어 그때 1월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히터도 안 틀어줘요. 그냥 아주 찬 골방에서 일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매니저는 덥대요. 자기는 더워가지고 히터 틀어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옷을 껴입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좀 어이없지 않아요? 혈압 올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죠. 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한 달이 딱 되고 알바비를 처음 정산을 받았는데 돈이 5만 원이 비는 거예요. 5만 원까지 빌 일이 없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수습 기간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멘탈이 나갔어. 아니 지금 체조도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수습 기간이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왜냐면 저랑 그 면접할 때는 최저로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수습 기간이라 가지고 3개월까지는 최저를 못 준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화가 났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면접 때는 무조건 최저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되니까 근로계약서를 원래 알바생 한 장, 사장 한 장 이렇게 갖는 거라서 그 사장이 쓴 근로계약서를 보는데 거긴 또 수습기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원래 2군데 다 쓰여 있어야지 어쨌든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하나가 안 쓰여져 있다는 거는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습기간이었다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근로계약서가 그 근로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로계약서가 2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기, 1급 이런 거 하나랑 장기로 갔을 때 받는 근로계약서가 다른데 저는 이 단기 근로계약서밖에 없다고 여기서 쓰자 했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쓴 것부터 잘못이긴 한데 저는 그냥 알겠다 이러고 그냥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만약에 제가
이게 법적으로 태클을 걸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계약서 서류부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뜯어고쳐야 되고 수습기간 안 적혀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고용청이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체재를 받을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알바를 3개인가 4개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알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내가 그 5만 원을 받아낼 힘이 없는 거죠. 와, 그게 조금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는 정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인데 정말 그러할 힘이 없으니까 이게 다 놓아버리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좀 씁쓸했어요. 이게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수습기간인지 아닌지 근로계약서 확인할 때 꼭 잘 하시고 계약서도 그 서류가 다른 거라 했잖아요. 그 서류가 다른 거라 했을 때 그냥 좀 까탈스럽게 아 저는 안 되겠다 무조건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서류로 써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운 거 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류 작성하실 때는 뭐든지 그냥 꼼꼼하게 조금 까탈스러워도 돼요. 솔직히 뭐 사장이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 현명하게 알바 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냥 좋은 추억은 아니었어요. 사이드가 많거나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 많으면 아 나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데 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알바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알바할 곳이 없어. 그래서 난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알바를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 알바 자리는 들어와요. 근데 정말 꾸준히 두드려야 되긴 하지만 언젠가 그 알바 자리 들어오거든요. 그 알바 자리에 들어왔을 때 잡는 것도 실력이고 그리고 내가 돈이 무조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돈이 더 우선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돈이 조금 쪼달리더라도 여러분 그 자체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한 곳은 정말 있어요. 있을 테니까 너무 알바 자리 안 구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찾아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PC방 알바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PC방은 사장님 없이 저 혼자 하는 거라가지고 브이로그도 조금 찍어봤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또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안녕. 저스리버트였습니다.